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빈틈없이 시장을 움직이는 월가의 비호와 뉴스를 짚어드리는 빛난새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요즘 미국 증시, 어쩌면 전체 글로벌 금융 산업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딱 한 달 전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이렇게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느냐,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다뤄봤었는데요. 그 이후로 또 진전된 이야기들이 많고, 또 시장은 물론 여러분의 관심도 높으신 것 같아서 업데이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모멘텀을 키우고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뜨거운 촉매가 됐던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이 제도권 채택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조짐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간으로 16일 미국 세계 최대 은행이기도 한 이 JP모건 체이스가 JPMD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했다는 이제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실제 출원 일자는 15일이고요. 디지털 자산의 거래, 교환, 전송, 결제 등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상표가 될 거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문서가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서비스를 다 포괄하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이런 거를 볼 때 스테이블 코인도 아마 포함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아마존, 월마트 등등도 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또 이런 JP모건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 폐쇄적이었던 암호화폐 생태계나 이 디파이 플랫폼 정도에서 쓰이는 것처럼 여겨졌었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확실히 실사용이 확대되고 있고, 어쩌면 전통 금융 서비스를 일부분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가장 투자자들에게 체감되는 게 이제 시총 2위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 발행사 서클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기세만 보면 거의 이 시장의 주인공 느낌인데요. 6월 5일 날 상장한 따끈따끈한 회사죠. 원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 시총 2위 업체로 굉장히 유명하기는 했지만 6월 5일에 31달러의 공모가 상장을 했는데요. 지금 150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열흘도 되지 않아서 한 8거래일 만에 지금 5배 수준으로 주가가 폭등한 거죠. 그야말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 갈등이나 관세나 미국 예산안이나 굉장히 각종 이 매크로 이슈들이 많은 와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주목을 다시 크게 높여주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정부의 의지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의회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입법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큰 차질 없이 여름에 최종 법제화까지 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것이 미국뿐 아니라 홍콩, 한국,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규제가 정리됐거나 아니면 새로 도입될, 즉 활성화가 될 기반이 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촉매제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서클 말씀드렸고요. 아무래도 지금 상장된 스테이블 코인 기업, 순수한 스테이블 코인 기업으로는 아직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테마를 온몸으로 증시에서 받아내고 있고요.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또 이 리플, 이 굉장히 대형 코인들 중에서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하루하루의 변동폭에 일희일비할 거는 아니지만, 지금 서클이 워낙 많이 오른 상황에서 시총 1위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제외하면은 스테이블 코인 테마나 아니면 미국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 테마에 부합하는 다음 주자가 이제 리플이다 보니까 16일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호재들이 쏟아지면서 번스타인은 스테이블 코인이 인터넷의 화폐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내놓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마지막에 투자 아이디어, 리스크도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전에 자세히 설명한 적 있지만은요. 짧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름처럼 스테이블, 안정적으로 가치를 고정한 암호화폐입니다. 어떻게 고정을 하느냐? 달러, 유로 같은 법정 화폐 아니면 금, 뭐 이런 자산에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거의 99%가 미국 달러 기반이고요. 미국 달러와 연동된 테더의 USDT, 서클의 USDC, 리플의 RLUSD 등등 다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딱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하는 그런 다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있기는 한데 대체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널뛰지 않다 보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사실상 현금으로 이제 거래, 결제 수단, 가치 저장 수단 등등 담보 이런 걸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하게 내가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또 테더나 서클로 바꾸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는 이제 그런 블록체인 상의 현금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온체인 거래, 탈중앙화 금융, 이른바 디파이라고 하는 이런 좀 약간 폐쇄적인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암호화폐 블록체인 거래에 주로 쓰이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었다면은 올해부터 특히 작년 정도부터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요. 일상적인 송금 결제 환전 이런 금융 거래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씩 활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은행들이 운영하는 스위프트 같은 전통 결제 네트워크는 너무 느리고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스위프트를 거쳐서 중개은행을 거치고 미국 은행으로 송금을 한다 치면은 한 2, 3일은 걸리고 수수료도 3에서 5% 이렇게 떼는 일이 다반수죠.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안에서 미국 은행들끼리 주고받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요즘 실시간 송금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도 며칠씩 걸리는 일이 꽤 많아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을 하면은 중개인이 없으니까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24시간 언제든 실시간 정산도 가능해서 몇 초 만에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행 계좌가 없어도 언제나 실시간으로 비용이 낮게 달러로 정산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쓸 유인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제도적인 미비가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 정부가 나서서 활성화를 시켜주겠다, 규제를 명확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리낄 게 없게 된 겁니다. 또 최근에는 전통 금융자산, 대표적으로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것들을 이제 토큰화해서 전통 금융을 블록체인으로 옮겨오는 이제 그런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블랙락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 작년에 이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한 비들이라고 하는 토큰화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토큰화 펀드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 그냥 전통 금융 자산을 약간 디지털 티켓을 달아가지고 블록체인 상으로 옮겼다. 대충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토큰화 펀드를 거래하는 데에도 스테이블 코인,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들 100만 달러어치를 샀다. 그리고 그것을 디파이에서 비들을 담보로 USDC 스테이블 코인 50만 달러어치를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USDC가 사실상 현금이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 블록체인 상에서 다른 거래를 또 할 수 있겠죠. 동시에 나는 비들 100만 달러어치를 샀으니까 머니마켓 펀드는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비들 100만 달러어치에 대한 이자는 또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현실 금융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그대로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는데 달러가 하는 역할을 이제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쓸모가 많아지면서 시장은 굉장히 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5월 말 기준 시총이 한 2,50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56% 정도 성장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올해는 지금 굉장히 성장 속도가 더 빠르죠. 코인베이스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미국 내 유통 현금의 10%에 해당한다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즉 2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지금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죠.
베센트 장관은 최근에 의회에서 2조 달러는 매우 합리적인 수치다. 오히려 이것보다 자기는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이제 점유율 1위가 이제 테더가 발행하는 USDT이고요. 지금 16일 기준으로 1,555억 달러의 시총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3위 암호화폐고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2위는 이제 아까 서클이 발행하는 USDC, 지금 616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안에 기타 등등도 많이 있는데 뭐 이 안에는 뭐 페이팔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라거나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스테이블코인 USD1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활용도가 높아지고는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실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거래소 안에서의 암호화폐 간 거래에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용처의 88%가 이 그냥 암호화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데만 쓰였고요. 실제 결제에 사용된 거는 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쇼피파이의 뉴스입니다. 최근 12일 날 발표한 뉴스인데 쇼피파이는 우리나라의 카페24랑 뭐 유사한 약간 온라인 쇼핑몰 구축 플랫폼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되는데요. 코인베이스 그리고 스트라이프와 파트너십을 맺고 쇼피파이의 페이먼트 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 USDC 결제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쇼핑하고 돈을 낼 때 카드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뭐 현금으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USDC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판매자들은 해외 거래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 이런 거 없이 그냥 USDC로 직접 정산을 받거나 아니면 현지 통화로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쇼피파이는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령 대만에서 미국 쇼핑몰에서 살 수도 있고 이런 식인데 그런 현지 통화와 미국 달러 간의 이 장벽을 없애준다는 거죠. 이 스트라이프가 수년간 서클하고 같이 이 USDC 결제 플랫폼을 확대를 해왔었는데 이제 그것을 쇼피파이에도 도입을 하는 겁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도 굉장히 최근에 핫했는데 월마트, 아마존, 이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 공룡들이죠. 그리고 익스피디아나 항공사 이런 다국적 대기업들이 지금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미국 은행들,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결제 네트워크 대기업들이 이제까지 이 결제 인프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연 수십억 달러씩 지금 이 카드사나 은행들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그거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 가격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논리입니다. 과거에도 사실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이 판매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아예 카드 수수료 상한제 이런 것까지 두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그런 것들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월마트, 아마존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운 해법으로 지금 찾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를 위해서 로비도 열심히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쇼피파이에 USDC가 통합됐을 때의 모습인데 그냥 여러 개의 결제 옵션 중에서 USDC를 선택해서 바로 그냥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형 은행들, 카드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대형 은행들도 지금 함께 합동해서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왔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자체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아까 본 것처럼 아예 상표 출원을 하면서 지금 본격화하고 있고 비자, 마스터카드도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기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이 카드 결제망에 스테이블 코인을 약간 결합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라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같은 회사에는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불리한 건가 유리한 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공룡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단 좋다고 해야겠죠. 일단 왜 좋다고 하느냐? 겉으로라도 논리를 보면은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도 시장을 확장할 큰 기회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은 금융사든 테크회사든 결제사든 협력을 많이 요청을 받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USDC가 덜 쓰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존 발행사는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논리입니다. 왜냐?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운용하고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인프라도 이제 제공을 해주는 회사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이 서클 민트라고 하는 시스템도 기업들이 가져다가 쓸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또 결제 정산이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도 API로 제공하고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솔루션과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띡 발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마트가 월마트 코인, 아마존 코인 이런 걸 만들더라도 서클의 이런 인프라를 백엔드로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서클 입장에서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이런 기업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면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비용보다는 그냥 서클의 USDC나 서클이 발행하는 다른 걸 가져다가 그냥 이름만 바꿔서 아마존 코인입니다 라고 쓸 가능성이 훨씬 높다. 마치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카드사들이 상업자 표시카드, PLCC 이런 거 엄청 많이 발행하는 것처럼 코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월마트 코인, 아마존 코인 이렇게 진짜로 대기업들이 전체 인프라를 다 구축해가지고 직접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생태계가 커지는 거니까 USDC, 이 시총 2위 스테이블 코인 입장에서는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입니다. 아무래도 마치 기축 통화가 필요하듯이 이 암호화폐 세계에서도 기축 스테이블 코인처럼 브릿지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USDC가 결국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에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유리하다고 보고 채택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서클 CEO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아이폰 모먼트가 곧 올 것이다. 누구나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돈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이제 그 기회를 사람들이 알고 인식하는 아이폰 모먼트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중앙은행이 찍어내고 그것을 은행이나 카드사나 아주 큰 핀테크 회사나 이런 일부 기업들만 그 돈을 다루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한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누구나 조금만 코딩을 해서 내가 은행 수수료가 너무 비싸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이런 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개발자들이 그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디지털 달러가 곧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마치 과거에 아이폰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아이폰의 생태계 위에서 여러 가지 앱을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벌었던 것처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 모먼트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경쟁이 심해지면 지금 이 은행들의 비싼 수수료도 낮아질 것이고 사용자 경험은 좋아지고 혁신이 창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주장입니다. 미래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논리가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의 반응에서 볼 수 있죠.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당연히 트럼프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죠. 지금 6월 17일에 스테이블 코인 법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을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되고요. 지금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집니다. 만약 통과가 되면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서 하원에서 다시 한번 상원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하고 이제 법률로 확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내년 안에
법안이 완전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지니어스 액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요.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국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고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즉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우리가 선점해서 달러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 유통될 수 있게 하자. 그럼으로써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달러의 지배력이 스테이블 코인과 또 결합해서 디지털 세상에서까지 달러가 너무 많은 주도권을 가져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 의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홍콩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법제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홍콩은 사실 이미 앞장서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에게 라이선스를 줘서 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법제화하는 것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8월에 이제 법이 발효가 될 예정이고요. 알리페이 운영사 알리바바가 8월 1일 날 법이 발효되면 즉시 엔트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신청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홍콩은 대환영이다, 빠르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요즘 굉장히 많죠.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그나마 이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이제 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재명 정부 정책실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굉장히 한국에서도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당장 남대문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서 달러로 이제 돈을 받는 그런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 보니까 계속 가만히 있다가는 이 원화 주권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우려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런 가치 평가는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적인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순수 인프라 기업으로서 서클이 당연히 있겠죠.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고 또 운용하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상 지금 유일하게 순수 스테이블 코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각종 스테이블 코인 관련 펀드나 ETF 이런 테마의 자금들도 여기에 다 쏠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세계 2위, 그러면 1위는 누구냐? 테더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테더와 어떻게 차별점을 줄 것이냐. 사실 서클은 우리는 100% 메이드 인 아메리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테더가 이제 해외에 재단 이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테더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는 진짜 미국 코인입니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약간 반농담이지만 지금 제도권 안에서 우리는 규정을 준수하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이 제도권 자금이 우리와 협업할 때 가장 유리합니다. 이거를 지금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달 딜로이트를 통해서 준비자금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또 공개를 하면서 이런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미 이 지니어스 법안에 따른 신뢰성 관련 요건도 지금 다 충족한 상태입니다. 약간 불안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서클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인데, 이제까지는 이 사람들이 서클에 예치한 자산을 가지고 그 수익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자 수익이 낮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서클을 유통시키고 거기서부터 받는 수수료는 좀 매출 비중이 많이 낮았어요. 2023년에 1.5% 정도였고 지금 한 3.6%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늘고는 있지만 아직 좀 낮기는 하죠. 근데 이거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빠르게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늘어날 여지가 많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란불 정도를 켜놨습니다. 결국 서클은 이 USDC를 더 많이 채택을 시키고 더 많이 유통을 시켜서 거기서부터 거래 수수료 비중을 더 많이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입니다.
문제는 이제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이겠죠. 지금 현재 실질 주가 수익 비율이 한 200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IPO 과정에서 실시한 뭐 특별 배당 이런 일회성 비용들을 다 제외한 것이 200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크립토 투자사들도 아무리 우리가 불리시해도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멀티플은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내려올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죠. 결국 서클이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다. 결국 이 소비자 결제까지 사용될 수 있는 전통 금융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결국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것의 대표주자가 서클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밸류에이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또 생각하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사실 현재로서는 이런 주가의 흐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좀 낙관론이 훨씬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고요. 또 지금 내부 지분 매도 제한, 락업이라고 하죠. 락업도 지금 12월까지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그때까지는 대규모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을 감내하고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클이기 때문에 수요가 아직까지는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조심하셔야겠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들이나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 씬의 기업들 보면은 코인베이스, 페이팔, 블록, 갤럭시 디지털 정도가 있겠습니다. 페이팔하고 블록은 이제 핀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좀 빠르게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거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결제를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춰놓은 기업들이고요.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기도 하지만 이 서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서클이 뭐 준비 자산으로 쌓아두고 있는 국채나 현금 이런 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50%씩 나눠 갖고 있고요. 또 이제 USDC가 코인베이스 플랫폼에 보관되거나 사용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코인베이스가 다 가져갑니다. USDC가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 코인베이스의 플랫폼에서 빠르게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채택이 늘어남으로써 얻는 수수료를 코인베이스가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또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볼 만한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거나 뭐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다만 이 약간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 USDC를 연동시킴으로써 스테이블 코인의 이 인프라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사들 중에서도 아까 살펴본 것처럼 블랙락, 굉장히 이 암호화폐 산업과 전통 금융 산업을 연계시키는 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회사죠. 블랙락은 뭐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은행들이 지위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해서 자체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이런 과연 전통 카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완전히 피해자일까에 대해서도 약간 의견이 갈리기는 합니다. 당연히 기존 카드 결제망의 이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면은요. 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이미 구축해놓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하고 여러 가지 이 결제 네트워크의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대체된다기보다는 일부는 스테이블 코인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이들도 계속해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골드만삭스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 외에는 이더리움, 이 디파이 토큰화 이런 생태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죠.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도 발행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고 하면 이더리움도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리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도 있고 블랙락을 비롯한 전통 금융사들하고 굉장히 많이 손잡고 기관의 결제에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비트코인도 당연히 이런 생태계가 커진다고 하면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암호화폐나 디지털 결제 기업들 많이 보유하고 있는 ETF로는 블록, 비트큐,
ARKF, FINX 이런 ETF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에서 좀 업데이트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볍게 다룬 거는 지난번 1차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테마가 너무 주목을 많이 받아서 지금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무서워서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일단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투자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이런 테마가 있을 때에는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